제19회 농심신화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 5회전입니다. 해설의 김성용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3판 남았습니다. 오늘 대결을 포함해서 3판의 승리를 거둔다면 이 태극마크를 달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지난 예선 4회전부터 이 랭킹 시드를 받은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드 받은 선수들에게 발목을 잡힌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상위 랭커들에게 좀 유리하게 시드를 줬는데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너무 그 선수들이 한쪽에 몰려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상위 랭커끼리의 대국이 이제 처음부터 이루어지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선수들이 이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그렇죠. 분산 배치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뭐 그런 와중에서도 또 스타가 되는 선수들이 또 나옵니다만 일단은 그 상위 랭커들이 빨리 만나는 것을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룰을 적용했습니다. 네, 지난 4회전에서는 성적이 좋았지만요. 과연 이 랭킹 시드를 받은 선수들이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먼저 제19회 농심신화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의 대회 정보 그리고 올해 대회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농심신화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우승 상금이 5억 원입니다. 이 연승 상금도 상당한데요. 3연승씩 1,000만 원이 주어지죠. 각자 1시간에 그 1분 1회. 이건 뭐 처음부터 이 룰로 적용했고 농심배는 이미 전통의 그 대회가 됐기 때문에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상금이 많이 올라간 것이 이제 좀 변화라면 변화고요. 거의 나머지 그 방식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요. 본선 이제 참가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와일드 카드가 있는 것이 이제 다른 대회와 좀 차이점입니다. 근데 와일드 카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예선 대회가 다 끝나고 이제 공개를 한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죠. 어떤 선수가 뽑히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자, 역대 대표 명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 그 농심배 대표 선수들의 이름이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15회부터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좀 생소한 선수들이 한 명씩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런데 18회를 보시면 완벽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선수 구성이 좋았죠. 네. 예선전을 통하는 그 시합에서 이렇게 완벽한 그 선수로 구성하기 참 어려운 건데요. 구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게 패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좀 더 이제 그 상위 랭커들을 분산 배치하면서 좀 드림팀을 만들어보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예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예선 대진표입니다. 예선 대진표를 보시면은 올해도 이변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첫 판부터 그런데요. 신진서 선수가 그 선배인 윤준상 선수와 맞붙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사실 지금은 뭐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바둑을 구사할 정도로 잘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선수를 이기려면 어떤 선수가 맞붙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바로 윤준상 같은 선수가 맞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이네요. 예, 제 생각엔 이 대결은 신진서 선수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만만치 않은 대결 될 것 같고요. B조에서는 최철한 선수와 김명훈 선수 판이 또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대결도 사실 랭킹은 최철한 선수가 앞섭니다만 뭐 그렇게 일방적일 것 같지 않은 그런 경기고요. 충분히 뭐 김명훈 선수가 가능한 그런 경기로 보여집니다. 조한수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결이 이제 가장 그 랭킹 차이 안 나는 박빙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를 한번 살펴본다면 네. 이 B조가 가장 어려운 조 같아요. 올라가기. 남아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네. 가장 유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 조 C조입니다. C조에서는 역시 신민준 선수의 이름이 빛나고 있죠. 네, 신민준 선수 역시 신진서 선수와 마찬가지의 상황인데요. 좀 까다로운 상대가 바로 이원영 선수입니다. 이원영 선수는 굉장히 침착한 선수고 이 1시간 1분 1회 바둑을 잘 두는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도 랭킹과는 좀 달리 만만치 않은 대결이 예상이 되고요. 이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돌 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민준 선수가 랭킹대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세돌 선수가 랭킹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또 사제 대결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C조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예선 5회전 이제 12판의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대결이 참 재밌을 것 같지만요. 저희가 또 양신의 대결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신이 둘이 대결하는 건 아니고요. 각자 다른 상대와 대결하는데 이 두 선수가 다 선배예요. 근데 까다로운 선배를 만났고 그 선배들이 요즘 아주 잘 두고 있는 선배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신도 대단하지만 맞상대하는 선수들도 만만치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은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예선 5회전의 대결 신진서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대국 그리고 신민준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두 판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 5회전입니다. 네, 바둑은 1시에 딱 시작했어요. 네. 이미 좀 돌이 놓여 있네요. 이원영 선수와 신민준 선수. 신민준 선수도 이제 어느덧 6단입니다. 단은 뭐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위 외우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중계하는데 처음으로 6단인 줄 알았네요. 아, 정말요? 예, 벌써 6단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진서 선수는 벌써 8단입니다. 저는 이제 9단인 줄 알고 9단이라고 했더니 날카롭게 8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윤준상 선수와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요즘 그 어린 선수들은 이렇게 이제 탑랭커로 가고 있는 선수들은 8단을 안 거치고 9단 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우승을 하면서 9단이 바로 돼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제한 시간 1시간,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지는 이번 농심배인데요. 이제 윤준상 선수나 이원영 선수나 특징은 끈질긴 선수라는 거고요. 1분 바둑을 잘 두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는 1분 시합이 좀 생소하죠. 공식 대국에선. 물론 그 국가대표 리그전에서는 다 1분을 사용합니다만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배들은 이제 다 1분 초읽기의 세대고 이제 그 다음 후배 세대들은 이제 1분 초읽기보다 40초 세대니까요. 약간 그 점이 좀 다르죠. 그러겠네요. 이 농심배가 처음 이제 지금 19회인데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뭐 이창호 구단의 시대인데요. 이창호 구단이 이제 그 시합을 하러 중국 상하이로 가면 상하이의 가장 중심가에서 이창호다 하는 소리가 한번 울려 퍼지면 사람들이 그냥 몇백 명이 이렇게 에워쌀 정도로 대단했어요. 인기가 어마어마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으니까 농심 신라면이 그 당시에 판매량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뒀죠. 예, 이 농심 신라면이요. 그러면서 또 이창호 구단에 대해서 경호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경호가 붙었었죠. 예, 왜냐면 너무 이제 그 이창호 구단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예, 막 겁날 거 아니에요. 막 이창호다 한마디 하니까 그냥 막 몇백 명이 몰려드니까 얼마나 겁나요. 솔직히. 선수 예, 보호해야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예. 그런 이창호 구단을 신진서 선수가 이 예선 4회전에서 승리했었는데요. 네. 이창호 구단도 19년 전 얘기니까요. 아니에요. 지난 얘기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농심배 하면은 이창호 구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농심배는 곧 이창호니까. 예, 수문장. 그리고 항상 단체전의 마지막에 그 지켜주는 사나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을 너무 잘했었으니까요. 지금 뭐 신진서 선수는 국내 랭킹 2위, 이제 박정환 선수밖에 없죠 위에. 세계 랭킹도 지금 뭐 비공식적인 랭킹입니다만 4위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세계 무대에서 가장 지금 핫한 선수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커제와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아직까지 좀 10년 정도는 위지만 만만치 않은 선배들을 다 이겨야 됩니다. 이 바둑이란 게 묘해서 10대 때도 전성기가 있지만 20대 때도 전성기가 있는 거거든요. 같은 전성기를 맞이한 선수들끼리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나이가 차이가 나도. 그게 바로 윤준상 선수가 될까요? 윤준상 선수는 진짜 요즘 너무 잘 둡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참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윤준상 선수도 그 신진서 선수 나이 때 잘 뒀어요. 예, 그래서 이창호 구단하고 또 결승에서도 만나고 뭐 도전기도 두고 네.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더 잘 두는 것 같아요. 요즘 참 잘 둡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결이 만만치 않은 대결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누가 붙어도 신진 선수한테 이긴다는 얘기를 아무도 못하죠. 아,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신진서 선수도 윤준상 선수만큼은 그냥 쉽게 이기진 못할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도 현재 바둑 리그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네. 윤준상 선수도 3연승 중이더라고요. 지금 뭐 완전히 그 바둑에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윤준상 선수는 경험까지 많으니까 이제 더 완숙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신진 선수는 오늘 바둑하고 어제 바둑하고 다른 하루가 다르게 이제 성장하는 선수니까 네. 예, 또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누구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신진서 선수가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한 게 있는데 역대 그 최고가 되는 기사들의 그 최고가 되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17살, 18살 정도에 보통 꽃을 피워요. 이세돌 구단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초일류 기사들이. 물론 이제 이창호 구단 같이 그거보다 더 빨랐던 선수 있지만 실제로 세계 대회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건 이창호 구단도 17, 18살 때부터입니다. 네. 뭐 국내 대회는 그 전번에 우승했지만요. 그러니까 오초원 구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초원 구단이 이제 생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바둑 공부는 18살 때까지. 그 다음은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18살 때가 가장 바둑에서는 수가 잘 보이는 시기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정말 그 경험이 축적돼서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인 것 같아요. 올해부터 진짜 세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미 참 강한 선수인데요. 박정환 선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17살, 8살 때부터 정말 세졌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물론 잘 뒀지만 진짜 세진 게 언제냐 그러면 이제 17살, 18살 때.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둑을 보시면은요. 네. 좌변 쪽에 그 백이 계속 쭉쭉 밀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정석이 이제 구정석이라고 해가지고 흙이 두텁다고 해서 잘 안 뒀어요. 안 뒀는데 이제 알파고 때문에 뭐 이런 이론은 다 사라졌고요. 윤준상 선수가 그 이선의 막은 수가 특이합니다. 그 우상기 쪽에 정석 진행을 하지 않고 네.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은 건데요. 우상기 쪽을 좀 두고 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길 막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윤준상 선수가 둘 수 있는 수는 일단 뛰는 수가 가장 먼저 보이고요. 이곳을 막는 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막으면 다음에 젖히는 게 선수라고 보셔야 돼요.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 막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근데 이제 스타일 자체가 윤준상 선수가 굉장히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고 공격적이거든요. 저는 뛸 것 같아요. 이제. 아, 상변을 키워가는 건가요? 예. 이런 바둑을 두는 기사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요. 이쪽도 이제 둘 수 있습니다. 뭐 두 칸 두는 것도 있지만 지금 두 칸은 세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둘 것 같지 않고요. 뭐 이런 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이쪽으로 어깨 짚는 게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 뭔가 세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눌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왠지 이 선까지 또 막아놨기 때문에 상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도 오늘 이 두 판의 중계 4명의 선수 중에서 이 농심배 대표로 출전한 적이 있는 선수는 윤준상 선수가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점인데 윤준상 선수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잘 뒀던 선수였는데 그냥 보통 기사들 같이 이렇게 좀 표현은 좀 그런데 이제 정상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정상권에 재도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예, 프로들은. 왜냐면 이게 바둑이라는 게 갑자기 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 자기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10위권 정도 하겠구나, 한 20위권 정도 하겠구나. 어느 정도 그게 결론이 나면서 이제 그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통 이제 하락하거든요. 근데 하락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선수는 참 드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윤준상 선수예요. 대표적인 선수가.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네. 나이가 들어서는 참 어려운 건데 참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네. 윤준상 선수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무리를 안 합니다. 이렇게 별로 무리를 안 하고 술도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기사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알파고 때 가장 큰 영감을 받은 기사가 누구냐 그러면 전 윤준상 같아요. 예, 예. 실제로 인터넷에서 인공지능과 대결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기사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이거는 뭐 비공개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네. 뭐 비공개 성적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잘 이겨요. 윤준상 선수보다 랭킹이 높은 선수들보다도 잘 이겨요. 이제 그건 뭐냐면 뭔가 거기서 얻은 거죠. 깨달음을. 그리고 일단 잘하는 선수한테 이긴다는 거는 본인이 세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좀 세진 것 같기도 합니다. 윤준상 선수의 최고 전성기가 2007년, 2008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타이틀을 땄을 때니까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뭐 전성기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때 바둑이 이제 꽃 피웠죠. 예, 꽃 피웠는데 되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는 랭킹이 낮아졌죠. 계속. 예, 그러니까 내려갔죠. 내려갔기 때문에 좀 오래 못 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튼 여하튼 요즘 느낌은 윤준상 선수가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어깨 짚었습니다. 키우자마자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하기에는 모양이 너무 넓어요. 분명히 거기를 타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형적인 선실리 후타개 그런 모습이고 저 들여다보는 수는 알파고가 항상 저 교환이 있기 때문에 흑의 모양이 두터운 게 아니고 중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네. 3-3에 팠을 때 모양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응용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뤄져 있는 수가 많아도 동일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이 뭔가 좀 이렇게 두텁다기보다는 약간 뭉쳤다라고 해야 되나요?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화점이 있잖아요, 가령. 네. 그럼 이렇게 두고 이게 3-3에 들어갔다고 치세요. 그럼 이제 우리 이런 모양 나오잖아요. 이때 뭐 여기 이제 흑돌이 하나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를 들여보다 보는 수 때문에 이 돌이 두터운 게 아니고 뭉쳤다라는 느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요 형태와 요 형태는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양만 약간 다를 뿐이지 응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때문에 바뀐 점 같아요, 프로들이. 근데 정확히 신진서 선수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이제는 화점에서 3-3 들어갔을 때 이 선에 젖혀있는 수를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악수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왜 그게 당연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파고 때문에 저도 깨달은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왜 그동안 의심을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수법이 바로 젖혀있기입니다. 네. 젖혀있기라는 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화점에 있을 때 이렇게 3-3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맞고 밀고 이렇게 이제 젖힌 다음에 우리 장현 씨가 지금 얘기한 게 네, 참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젖혀야 되는데 이거 젖혀 있는 걸 안 하잖아요 하는 건데 이 젖혀 있는 거를 갖다 그렇게 의심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모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젖혀 있는 게 둘 필요가 없는 장면이에요. 생각해보니까요. 물론 뭐 이렇게 이쪽에 돌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걸 젖혀 있는 게 악수라는 걸 의심을 안 했을까요? 그동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확실히 알파고 등장 이후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바둑 내는 것만큼 키가 커가지고요. 지금 거의 18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바둑 리그 선수를 3년 전에 뽑았을 때만 하더라도 150이었어요, 키가. 아, 3년 전에. 예, 3년 전에. 3년 전에는 완전히 애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 거의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작았고, 뭐 마른 건 지금도 말랐습니다. 그때도 말랐지만. 그래서 이제 팀 유니폼이 양복인데 포스코는 양복을 사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150cm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양복을 입힐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신진서 선수 때문에 할 수 없이 맞춤 양복집에서 저희가 유니폼을 맞췄어요. 근데 유니폼을 맞췄는데 네. 일부러 10cm 정도 큰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팔도 길고 다 커요. 예, 10cm 정도. 그래서 오래 입으라고. 아, 지금은 못 입겠네요. 근데 150cm에서 160cm로 가지 않고 한 170cm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만에 그 양복을 못 입었다 그러죠. 아, 아깝습니다. 제가 굉장히 비싼 양복으로 해줬는데 아까워요. 그냥. 그러네요. 또 신진서 선수가 동생이 있으면 참 좋은데 형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복은 아마 폐기 처분했을 겁니다. 이렇게 키는 많이 자랐지만 그래도 얼굴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좀 변했고요. 목소리는 이제 변성기 지났고 이제 약간 아이들 목소리에서는 이제 변해서 이제 어른 목소리가 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신진서 선수는 또 어릴 때부터 중국을 많이 갔기 때문에 중국 가서도 뭐 음식 갖고 걱정 안 하고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세계 무대에서 전혀 걱정이 없는 선수입니다. 이제는 경험이 조금 붙으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경험이 붙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커제와 맞상대가 가능한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윤준상 선수가 있기에는 뭔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으면 뭐 바로 이쪽을 둘 수도 있으니까 한 칸으로 받았고 네. 백의 입장에서 무턱대고 끊을 수는 없죠. 사서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당장은 무리겠죠. 뭐 이거 완전 고생길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류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막히면 이 젖히는 것까지 선수가 되거든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이곳을 놓습니다. 이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이 밀어져 있으니까 한 칸으로 뛰어도 되겠지 하고 두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에 두고 요돌 없잖아요. 네. 이게 끊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끊으면 여기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두고 이걸 두면 이게 언뜻 보면 이렇게 둬서 이제 흙이 잡힌 것 같지만 있는 순간에 요 끊어진 게 있어가지고요. 흙이 한 수 빨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한 칸 뛰면 신중해야겠어요. 예, 지금 신진서 선수가 이거 한 칸 뛰고 싶은 장면인데 지금 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일자로 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계속 밀 수는 없어요. 밀면 이게 젖혀가지고 이거는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날일자를 뒀죠. 이쪽은. 윤준상 선수는 이제 자기의 바둑을 두는 선수인데 자부심도 굉장하고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는 기사입니다. 바둑이 처음에는 이제 신바둑으로 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준상류라고 좀 강한 수인데 약간 무리한 듯한 느낌이 드는 강한 수를 둘 때가 꽤 있어요. 이 윤준상 선수가.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풀릴 때는 의외로 잘 되는데 안 풀리면은 이제 맥없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집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바둑이 안 될 때는 약간 그걸 좀 너무 고집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바둑이 이제 잘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리고 초일류가 되기에는 뭔가 좀 어색한 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싹 없어지고 깔끔해졌어요, 바둑이. 그러니까 소위 말한 세련된 바둑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둑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억지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되게 반발할 텐데 제가 지금 해설하는 거 안 들릴 테니까.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옛날 같이 이렇게 그런 거보다는 좀 세련돼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무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둑에서 무리가 빠지면서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우아기를 먼저 걸쳐가나요? 신진서 선수는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근데 이제 운이 좋아요. 이 신진서 선수는 왜 운이 좋냐면 첫 번째로 신진서 선수는 그 세대가 일단 이세돌이라는 대단한 기사가 일단 앞에 있었고, 그리고 이세돌과 겨룰 수 있는 박정환이라는 선수가 또 있고요. 또 거기에 커제라는 선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시대의 최고의 선수 3명과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어린 기재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자기가 어떻게 성적 낼 때는 딱 한 명만 잘 둬야 되거든요. 보통 어떤 최고의 실력자가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신진서 앞에는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장점들을 다 섭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신진서 선수가 진짜 강해지면, 그리고 요 3명의 선수의 장점들을 다 그 꿰차가지고 1인자가 된다면은 네. 어마어마한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단점이 없는 선수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어리니까 그 3명의 그 장단점을 너무 이제 빨리 습득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 소위 말하는 괴물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엄청난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3명의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를 넘지 못한다면 네. 결국은 그냥 한 명의 선수가 되겠죠. 네, 저는 분명히 신진서 선수는 그 3명의 선수를 능가하는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선수죠. 그러고 보니까 신진서 선수가 LG배 8강에서 이제 커자 구단과 두게 되잖아요. 네, 그거 아마 어마어마할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시합 자체는 거의 LG배 역사상이요.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세돌 구단이 어렸어요. 예. 그때 나이가 진짜 딱 신진서 나이군요. 절묘하게 그러네요. 왜냐면 이세돌 구단이 83년생인데 2000년에 만났거든요. 그 시합을. 그랬으니까 딱 맞네요. 나이가. 정확하게. 그때 이제 그 이세돌 구단이 2연승을 하다가 3연패 당해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1인자가 빨리 안 바뀌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신진서 선수와 커제 선수가 그때 이후로 LG배에선 가장 빅매치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번 LG배 8강 기대가 되는 면이 많습니다. 예, 그 바둑은 아마 굉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일단 이 농심배를 일단 통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력 통과가 중요해요. 신진서 선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세지면 이거 아니고도 랭킹 시드 같이 이제 박정환 선수 같이 받고 뭐 와일드 카드도 받을 수 있고 다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력으로 뽑혀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인정을 해주죠. 벌써부터 이제 뭐 와일드 카드를 노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반발도 있고요. 예, 본인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예. 실력으로 검증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 또한 하나의 경험으로 도움이 되겠죠. 네. 일단은 우아기 쪽 정석 진행을 주어가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 판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좀 빨리 들은 편이고요. 윤윤상 선수는 굉장히 원래 시간을 많이 쓰는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뭐 장고파에 가까운 선수인데 윤윤상 선수는 노력을 했어요. 인터넷 바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시대가 이제 속기 바둑 시대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속기도 잘 둡니다. 그 양쪽을 다 잘 둘 수 있는 선수예요. 원래는 그 시간이 많은 바둑을 잘 뒀던 선수예요. 반면에 신진서 선수는 대부분의 천재들이 똑같듯이 네. 빨리 두죠. 속기 봐죠. 속기 파라기보단 수가 다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예. 남들보다 수가 빨리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남들은 1분 생각해도 되고 본인은 10초만 생각해도 되니까 그게 천재 아니에요? 예. 전형적인 천재형입니다. 뭐 그런 기사 중에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세돌 구단도 그랬고 이세돌 구단도 신진서 선수 나이 때는 엄청나게 빨리 뒀어요. 예. 지금은 이제
수가 좀 안 보이는지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뒀고 네. 커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처음부터 천천히 뒀던 기사는 이창호 구단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이제 세대가 속기 바둑의 세대가 아니니까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때는 뭐 당연히 시간을 많이 쓰는 바둑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상인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미디어 시대 세대에서는 대부분 빨리 두는 기사들 보면 좀 천재형들이 많습니다.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 5회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신민준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양신이죠. 신민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원영 선수와 오늘 대국에서 만나게 됐어요. 신민준 선수가 지금 11연승 중. 요즘 핫한 선수 중에 또 한 명이 이 선수예요. 그 여자는 김채영, 요즘 남자는 신민준. 지금 그런데요. 요 신민준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특징은 앞에 한 명의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는 거죠. 신민준도 신진서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자극이 될 거예요. 아마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채찍질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외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두 선수와 여태껏 했던 과정을 보면 나이는 신민준 선수가 신진서 선수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적은 1년 정도 신진서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전의 성적을 보면 그 선수가 이제 하고 있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는 신진서 선수가 1년 전의 성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년의 격차를 언제 따라잡을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이원영 선수는 LG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죠. 예. 사실 만년 기대주라는 얘기도 있고 오히려 바둑리그를 통해서 더 이름이 알려졌던 선수였는데 글쎄요, 그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떤 벽을 좀 느꼈을까요?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올해 그걸 좀 뚫었습니다. 뚫으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이원영 선수 이번 LG배에서 신진서 선수, 최철환 선수와 함께 8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에 잘했죠.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하고 옛날보다 좀 안정됐다는 얘기도 하고 가장 이제 얘기는 그거예요. 뭐냐면 참 전 그 멘트가 재밌는데 알파고 전에는 항상 잘 두는 선수와 만나면 뭔가 좀 주눅이 들었었는데 알파고가 최고가 되다 보니까 알파고 앞에서 누구나 다 두 번째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나도 두 번째고 박정환도 두 번째니까 내가 박정환을 겁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그런 겁니다. 항상 이제 1인자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고 잘 두는 사람들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분명히 강자들의. 그런데 알파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환도 약자고 나도 약자니까 내가 박정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편하더라요. 바둑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 덕분에 좋아진 선수들 많아요 지금. 여기도 있었네요. 알파고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냥 막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 많이 좋아진 선수들 많습니다. 이원영 선수는 이제 LG배 8강 올라가면서 그 인터뷰 했었는데 네. 여하튼 어떤 걸로라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그 위로가 플러스가 된다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파고의 효과가 정말 크긴 하네요. 이원영 선수가 LG배 32강에서는 당이페이 선수를 꺾었고요. 그럼요. 전기 우승자를 이겼잖아요. 16강에서는 탕웨이싱 선수와 붙었었죠. 예. 잘했어요. 저도 그거 믿고 뽑았는데 바둑리그로. 네. 바둑리그 성적은 영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예, 초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감독 입장에서 참 괴롭습니다. 이원영 선수가
현재 바둑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예, 신민준 선수는 이제 그 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신민준 선수도 이제 형제가 둘이에요. 신진서 선수는 이제 형이 있고 네. 신민준 선수는 동생이 있습니다. 바둑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전혀. 전혀 안 하고 동생은 이제 국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소원이 민준이는 신진서 이기는 게 꿈이고 동생은 국악 쪽이니까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소원인데. 예. 신민준 선수의 어깨가 무겁겠어요. 신민준 선수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그 뒷바라지를 잘하시거든요. 대단하세요. 진짜. 어머니가 굉장히 그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십니다. 잘 시키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 자식 관계보다는 약간 친구 같은 느낌,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보통 바둑 두는 동네는 그런 게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렇죠. 예, 엄청나게 드물어요. 예. 뭐 엄격하죠 보통. 예. 어쩔 때는 선수들 본인보다 이 부모님이 성적에 대해서 더 예민하신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민한 정도가 아니고요. 예,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부모님은 바둑을 모르는데 부모님이 더 프로 같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그렇죠. 주위에 종종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신민준 선수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워낙에 어머니가 좀 재밌으시고 자녀 교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사실 자녀 2명 다 예체능 쪽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거는 뭐 집안마다 형편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보다 저는 이런 게 옛날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신민준 선수가 바둑을 이제 두고 이제 제가 그 이제 육성군 할 때 옛날 얘기인데 육성군 할 때 이제 사내를 좀 데리고 와서 네. 정신교육을 좀 시키려고 했더니 영화관 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애들이 영화도 봅니까 그랬더니 영화 잘 안 보거든요. 사실 저 나이에 바둑 두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영화관을 가요? 제가 이제 특이하게 물었더니 아니 그럼 애들이 영화도 봐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동생하고 영화를 보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예. 원래는 좀 통통했는데 네. 많이 슬림해졌습니다. 지금 프로기사 중에서 지금 통통했는데 슬림해진 기사 대표적인 기사가 변상일 선수하고 이 신민준 선수인데요. 변상일 선수는 매일 저녁에 뛴다고 해요. 운동장을. 그래서 한 지금 10kg 이상 뺐고요. 그래서 변상일 선수가 원래 저희가 유니폼 맞출 때 한 105에서 110 정도를 입었던 선수인데 네. 요즘은 95에서 100을 입어요. 예. 제가 실수하고 100을 사줬더니 100이 헐렁하더라고요. 변상일 선수는 정말 살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아프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고 아픈 거 아니냐는 얘기도 듣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빠져서요. 빠져가지고 예.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빼면. 신민주 선수도 보시면은 슬림해졌어요. 원래 통통한 선수인데 슬림해지니까 얼굴도 아주 잘생겨진 것 같아요. 바둑을 배운 지 6개월 만에 어머니 얘기지만 제가 믿을 수는 없는데 네. 예, 뭐 타이젠 단을 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6개월 만에요. 예, 그래서 제가 믿진 않아요. 아무리 신민준이어도 믿진 않아요. 그게 애들을 키워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짠가 하는 생각도 요즘 의심을 합니다, 사실. 예, 진짜 그렇게 잘 두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은 기억이 안 나죠. 하도 옛날. 유치원 때 얘기니까요. 그런 정도로 잘 뒀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신진서 선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타이젠 7단을 뒀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믿을 수 있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믿을 수 있는 얘기 같기도 하죠. 예. 요즘 어린이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타이젠 6단 두는 친구들은 종종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초등학교 예. 저학년인데도요. 많습니다. 요즘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전문적으로 바둑을 하는 학생 숫자는 옛날보다 많지가 않은데 어느 일정 수준,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으로 도달하는 거는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바둑을 배우기가 쉬워졌어요. 예전보다 바둑 도장도 많고 또 인터넷 바둑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네. 환경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어, 이 바둑은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이원영 선수의 일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원영 선수는 아주 짭짤하게 두른 선수입니다. 굉장히 실리적인 바둑이고요. 이 선수는 굉장한 장고파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챙기고 여기 챙기고 지금 여기 챙기고 반면에 신민주는 두텁게 두고 있죠. 예. 이러다가 이제 한 방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느낌으로는 일단 실리는 괜찮아 보이네요. 백이. 네. 요런 신민준 선수와 신지선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 7살, 6, 7살 정도 많은 깐깐한 형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만만치 않아요. 요 나이 또래는 요 꼬맹이들한테 지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거든요. 형들은. 예. 뭐 형들 입장에서 완전 꼬맹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요만큼도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더 치열하게 팔을 이끌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절대 안 지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지는 순간에 나는 얘네들한테 밀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이 친구들한테 지는 거. 이 앞서서 랭킹 시드를 받은 선수들에게 예선 사회전에서 발목을 잡힌 기사들이 참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유일하게 이 신민준 선수가 랭킹 시드를 받았던 김지석 구단을 꺾었더라고요. 요즘 김지석 구단이 그 성적이 너무 좀 저조하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은 게 김지석 선수는 박정환 선수와 그 LG배 결승에서 2대1로 역전패 당한 다음부터 계속 안 좋아요, 지금.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요, 지금. 이제 일시적인 슬럼프는 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좀 본인 스스로도 좀 충격이 있었던 그런 시합이었기 때문에 그 바둑은 사실 김지석 선수가 굉장히 유리했던 판이었고 당시에는 김지석 선수가 박정환 선수 보다도 더 지금 핫했던 선수였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박정환 시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김지석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투톱 체제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기울었죠, 그 이후로. 김지석 선수 성적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둑계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국과 지금 대항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김지석 선수가 계속 부진해요. 어딘지 모르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김지석 선수는 무리하는 선수도 아니고 항상 운동으로 자기 관리 잘하고 뭐 술을 많이 하는 선수도 아니고 뭐 담배는 당연히 안 하고 생활이 아주 모범적이거든요. 예, 아주 모범적인데 지금 바둑은 좀 안 풀려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자, 눌러가면서 이제 정리했는데 여기는 이제 두텁게 뒀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주 지금 여기도 그렇고 계속 두텁게만 두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 이런 바둑에서 보통 한방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나올 수 있어요. 예, 신민준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컸어요. 처음에는 다들 기대를 하고 뭐 이렇게 언론에서 띄워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취해 있었던 그런 때가 있는데 어리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의 포지션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은 벌어졌잖아요. 신진서와의 그 격차가. 예전에는 뭐 두루뭉실하게 같이 가는 건데 지금은 뭐 누가 봐도 신진서를 더 위로 치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본인 포지션이 이제 느껴지니까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가 올해
이번 달에 랭킹 2위인데요. 신민준 선수가 랭킹 14위죠. 네, 근데 뭐 지금 한 랭킹 6위 정도부터 한 15위까지는 뭐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 타이틀만 지금 차지한다면 바로 랭킹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절묘하게 지금 타이틀을 따는데 이게 타이틀 소식이 없는 선수들입니다. 타이틀이 요즘 없기도 없지만 네. 중국을 이겨야지 우승을 하니까 타이틀 소식이 잘 안 들리죠. 국내 기존도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어서요. 더 그래서 어려운 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이원영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원영 선수의 다음 수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여기도 좀 찜찜하거든요. 여기 지금 3-3 찜찜하고. 기분 같아서는 여기 두고 싶은데 너무 여기 두고 싶은 장면인데 뭔가 이쪽도 좀 잘못하면 호되게 당할 것 같고 여기도 뭔가 들어오면 불안하고 어딘지 모르게 지금 좀 불안합니다. 뭔가.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젖혀두고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젖혀두고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 안 받고요. 요거 하나만이라도 교환하고. 여기 3-3이 뭔가 찜찜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냥 사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 뛰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여기 하나 띄워서 요 끊는 것도 노리고. 거기를 하나 지켰네. 뭔가 이쪽이 되게 신경 쓰였나 봐요. 네, 바로 지켜가네요. 이제 보통 이런 지키는 건 잘 안 두는 수인데 이런 모양에서는 보통 여기를 지키는 게 많이 둡니다. 근데 이렇게 지키는 거는 그 다음에 두더라도 또 끊기는 맛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두는 수는 아닌데요. 보고도 못 맞추겠는데요. 아니면 뭐 고저장단을 맞추려고 둔 걸까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근데 다음에 두라고 해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고도 못 두는 수 있죠. 예, 그런 수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없는 수입니다. 신민준 선수의 시선은 약간 좌변 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저 지금 모습 바둑판 눈빛을 딱 보니까 예, 좌변 그러네요. 예리하신데요. 예, 여기 갈 것 같은데요. 지금 딱 느낌이. 아, 어떻게 둘까 하고 고민했는데 근데 이거 두면 당장에 그냥 이렇게 이원영 선수는 이거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짭짤하게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예. 기풍이 저 닮아가지고 짭짤한 스타일이에요. 물론 약간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두터운 실리파. 네, 기본적인 성향은 짭짤한 걸 좋아해요. 신민준 선수는 어떤 바둑? 신민준 선수는 약간 두텁죠. 네, 두텁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지선 선수보단 두텁습니다. 근데 요즘 선수들은 대부분 다 실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실리 기본에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 다 실리를 좋아하고요. 근데 실리를 좋아하는데 이제 조금 또 다른 성향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뭐 실리파면 실리파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그냥 기본 실리는 다 좋아하고 예, 그 다음을 또 좀 봐야 됩니다. 바로 귀를 침투했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가 거기가 젖혀두는 수 아쉬워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해두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어떤 차이냐면 이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 막으면 바로 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은 손 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으면 한번 거치는 게 없으니까 느는 것까지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흙이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둘 수가 있잖아요. 집으로 대차죠. 이건. 이해 가시나요? 네, 적지 않은 차인데요. 네,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돼 있으면 이건 똑같은 거니까 사실 이렇게 이어진 거나 거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느냐, 흙이 이렇게 두느냐 차이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지금 젖히면 안 되나요? 여기요. 네. 예, 안 받죠. 받아주면 두겠죠. 예, 안 받습니다. 무조건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 두텁잖아요. 예, 두터우니까. 근데 분명히 저기 들어가는 거를 생각했을 텐데 이원영 선수가 젖혀둔 걸 생략했다는 건 대비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허무하게 여기 막아버리면
이 젖혀두지 않은 걸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막지 않은 다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은 뭐 이거라 뭐 이거나 이런 수를 둬야지 여기서 이거 막으면 이교환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여기 두기 전에 두면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한순간에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손해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다른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프로들은 손해는 절대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둑이 그 전의 수가 말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예. 알파고는 지금 현재만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의 과정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원영 선수는 그 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막는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 과연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동신배는 항상 이 시간이 다 쓴 다음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농심배 제가 해설 참 많이 했는데 농심배는 초읽기에 몰리기 전과 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 선수들한테 1분 초읽기로 바둑을 두라 그러면 그렇게 안 둬요. 그런데 1분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묘하게 1시간 있으면 그 시간을 다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준비해두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상 닥치면 1분도 빨라 보입니다. 또 시간을 여유 있게 쓰다가 1분 초읽기를 맞이하면은 느낌이 또 1분 초읽기로 계속 두던 거랑은 다를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다르죠. 농심 신라면배는 오늘 5회전입니다만 6회전도 있고 7회전도 있단 말이죠. 네. 예, 프로들이 가장 올라가기 힘든 이게 일반 시합으로 치면은 본선 진출이 사실상 4강 진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이 역대 대표단 명단을 보면은 약간씩의 이변이 있었다는 게 놀랍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기세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세라는 것을 안 탈 수가 없어요. 이기다 보면 내 스스로가 100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100이라고 쳐보자 이거죠. 근데 제가 처음 1회전 둘 땐 100이었는데 한 5연승쯤 하면 나도 되게 잘 두는 것 같아요. 예, 잘 두는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5 하면은 뭐 5위하고 둬도 뭐 내가 뭐 꿀리게 뭐 있어.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 예,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기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 역시 우측으로 막는 진행 나오지 않았죠. 그거 둘 거였으면 절대 젖히는 거 안 해둘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은 다음 수에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이원영 선수는 원래 이제 집이 의정부인데요. 예, 의정부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가 바로 이원영 프로입니다. 아마 의정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사일 거예요, 제 생각에. 어떤 기사들이 있었나요? 아니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의정부라고 얘기한 인류 기사들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얘기해요. 물론 있겠죠, 의정부 출신이 뭐 있을 텐데 이원영 선수보다 랭킹 높은 선수 중에는 없습니다. 분명한 그런가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안 해봤는데 아마 한 명일지도 몰라요. 의정부에 사는 예, 의정부 출신 기사가. 출신 기사.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제가 요즘 이제 세종에 거주하는데 옆에 공주가 있거든요. 공주시. 물론 대전도 있고 뭐 천안도 있고 있지만 공주에서 프로가 된 선수가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조인선 프로라고.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프로 한 명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거기는 뭐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의정부도 뭐 이렇게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정부 출신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왠지 근데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영 선수보다 성적이 좋았던 기사들 중에는 없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원영 선수는 이제 엘즈베 8강 올라가서요. 중국의 장웨이젤 선수와 맞붙게 되는데요. 예. 대결
어떻게 좀 예상이 될까요? 그럼 LG배 때 제가 얘기하고 싶었네. 아, 그럴까요? 제가 LG배 하라면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농심배 해설이니까 예, 농심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먼 나라 얘기여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그 시합하려면. 예. 예.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선수한테. 예. 그거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입구자로 받자 날일자로 달려가는데요. 자, 이 정도 진행은 두 선수 다 예상을 했겠죠.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제 백이 두는 수는 두 가지인데 위로 눌러 막는 것이 하나 있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변신한다고 봐야죠. 이렇게 두는 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이렇게 두는 거는 지금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 신민준 선수가 이렇게 길 수는 없어요. 밑으로 기어서 막상 두나요? 이 알파고 같이 전혀 못 둘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막상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원영 선수가 이렇게 두면은 타협이고요. 아주 알기 쉽게 타협이고요. 이거는 이제 흙은 한 점을 버리고 이 변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머리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변신이 가능한 장면인데요. 신민준 선수가 이제 약간 버릇 중에 하나가 상대방 얼굴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버릇인데 네. 저도 신민준 선수 바둑을 오랜만에 그 해설을 하는 건데요. 네. 예전보다는 그게 많이 없어졌네요. 그 버릇이. 바둑 둘고 착수를 하고 나서 상대방 기사 얼굴 보는 선수는 참 많은데요. 많죠. 예. 사실 그 하지 말라는 건데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그 선배하고 두면은 바둑사 말고 뺨 맞을 일인데 요즘은 이제 하도 많아서 네. 이제 그거 갖고 일일이 이렇게 지적을 안 합니다. 사실 이게 약간 매너의 문제인데 옛날에는 그 굉장히 그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선배들이. 그래서 이제 바둑만 쳐다봐야지 왜 상대방 얼굴을 쳐다보냐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워낙에 많기도 하고 또 중국 기사들이 대부분 또 스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둑다 말고 상대방 얼굴 쳐다보는 게 또 스킬 중에 하나예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예. 이곳에서 이원영 선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둑도 역시 많이 진행되고 초읽기 몰리진 않겠습니다. 워낙 이원영 선수는 워낙에 이제 좀 장구파니까 그럴 수 있고요. 이 농심배가 지금 바둑리그랑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저녁에 바둑리그 둬야 되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계속 겹쳐 있기 때문에 네. 시합이. 이제 농심배라는 것이 이제 보통 3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한 3,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저녁에 또 둬야 되면 사실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제 이원영 선수가 오늘 포스코 캠 때 경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5번으로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8시 반 정도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배려해서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 오늘 이세돌 선수가 그 경기가 있어요. 바둑리그가. 아, 그렇죠. 예. 제가 이원영 선수, 그 이세돌 선수가 이제 오늘 농심배가 있으니까 이세돌 선수가 빨리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뒷경기 나올 것 같아서 일부러 뒤에 배치를 하는데 저는 지난 그렇게 예선 됐어요. 1회전, 2회전에서도 이 농심배와 바둑리그가 겹친 선수들이 4국과 5국에 배치됐기 때문에 이 감독님들이 이렇게 선수들을 다 배려해가지고 후반에 넣으셨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묘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사실 저희 팀 선수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오늘
더블헤더로 둬야 되는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철환 선수도 있고 이원영 선수도 있고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뭐 그런데 이원영 선수가 또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오늘 신한철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돌 선수가 오늘 더블헤더 둬야 되고 조한승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예, 선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농심배에 이어서 오늘은 바둑리그까지 볼 경기가 많겠어요. 아, 조한승 선수 이제 다른 팀 선수기네요. 아무튼 선수들이 그만큼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이제 또 다른 팀 경기에 또 더블헤더로 이렇게 둬야 되는 선수가 많고, 농심배 때는 이제 늘상 바둑리그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좀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하루 2판을 둔다는 것, 이 체력적인 부담이 없다 그러면은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프로들이 반발했죠. 바둑을 어떻게 하루에 2판 둘 수 있냐고, 시합을. 프로를 뭘로 하냐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두지 않으면 대국을 소화를 못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장고 바둑이 사실 좀 많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제 중국과 일본 같이 그 전문 방송 채널이 없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전문 방송 채널이 2개나 있는 곳에서는 네. 어쩔 수 없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원영 선수가 어떻게 둘까요? 지금 뭔가 저 같으면 그냥 위로 막을 것 같은데 고민이 많네요. 그래서 젖혀두지 않고 손을 뺐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이 끝나 있지 않을까 보여졌었는데요. 이원영 선수의 장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9회 농심 신화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 5회전, 저희는 잠시 후에 신진서 선수의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